유니브 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위 10개 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위 10개 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10개 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한 학생들은 시립대와 경희대의 결과를 기준점으로 삼으라고 조언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고교 유형별로의 내신을 공개하는 편이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합불 3포도를 발표하기 때문에 이 두 개 대학을 기준점으로 좀 지원하시는 걸 조언드립니다. 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구분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서류형은 4개 모집 단위밖에 선발을 하지 않고 시립대 인문계열의 대표적인 모집 단위 이제 경영은 서류형에서만 선발하기 때문에 이건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 3배수, 2단계에서 면접 40%를 반영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면접의 중요성도 굉장히 좀 높아지겠죠. 시립대 입학처 홈페이지를 가면 모집 단위별로 인재상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그것도 꼭 확인하신 다음에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변화사항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시립대는 일반고 합격자 경우에 70% 정도가 합격을 하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은 2점 초중반대 내신에서 학생부 기록을 좀 점검한 뒤에 지원하시면 높은 확률로 좀 합격을 좀 바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내신은 3점 초중반대 내신의 평균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또 다른 제가 준비한 표를 보시면 대다수 지원자인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점 중후반대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합격은 1점 초중반대에서 합격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립대에서 다 합쳐가지고 발표한 3점 초중반대 내신을 믿지 마시고 본인의 고교 유형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학생부의 강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면밀히 판단하신 다음에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국외 대해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립대 종합전형처럼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이원화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외 대해 3포도를 보여드리면 이제 면접형과 서류형이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합격자의 30%는 외국제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내신 1등급 때부터 5등급까지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일반고 학생들의 지원을 유의하면서 상담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일반고 학생들 중에 또 특수어학과 있잖아요. 뭐 터키 아제르바이잔 학과라든지 뭐 베트남어 학과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지원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외고에서도 그런 특수어가 설치된 외고는 없고요. 영어나 국어라든지 제2외국어에서 언어적 소양을 보인다 그러면 충분히 합격 가능하니까 적극 지원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결만 보자면 이제 특수어학과가 이제 뭐 4점대까지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외국제고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입결이 상대적으로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이라면 2점 초중반의 내신에서 지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 3배수에 이제 2단계 면접을 30% 합산해서 이제 선발하게 되는데요. 서류형이나 면접형으로 이원화시키지 않고 네오르네상스 한 전형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모든 고교 유형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특히 또 경희대에는 면접이 30%거든요. 근데 문제는 비율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 경희대 서류 면접이 까다로워요. 학생부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심층 질문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희대 면접 대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희대는 이제 합불 3포도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1점 후반에서 2점 초중반에 몰려있는 검정색 동그라미가 있고 3점대 몰려있는 동그라미가 있고 심지어 이제 5, 6, 7등급에도 동그라미가 있거든요. 합격한 학생들이. 일반고 레인지, 그 다음에 자사고 레인지, 특목고 레인지를 구분해서 보시는 것을 필요로 하고 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진로 역량을 굉장히 강조하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진로 역량이라는 건 그 지원하는 모집 단위에 맞는 교과를 이수했는지 성적은 어떤지 심도 있는 탐구 또는 활동들은 풍부한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일반고라면 1점 후반에서 2점 초중반의 내신에서 그런 풍부한 학생부를 갖고 있는 학생들 지원하면 많이 합격할 것 같습니다.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은 문과 계열이라면 어떤 탐구나 보고서 등의 활동들, 깊은 활동들을 좀 선호를 하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선 수학적인 성적에서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이 탐구일 것 같아요. 2022학년도 대비해서 2023학년도 때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경쟁률이 급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결의 등락은 평균적으로 크진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결국엔 내신은 어느 정도의 레인지면 괜찮은데 그 학생부의 질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합불이 갈리는 것이니까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점 초중반 때부터 2점 초중반의 내신에서 좋은 학생부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는 산무대학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요. 자기소개서가 없고 수능 최저가 없고 면접이 없는 산무대학인데요. 물론 내년엔 또 생기긴 하지만 학생부 하나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생부의 완성도가 중요하고요. 횡단평가라 그래서 학생부 항목별, 학년별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런 것들을 그 학목들 간의 유기성, 일관성, 연계성, 확장성 등을 동시에 고려를 하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좀 스토리라인이 잡혀진 학생들이 많이 좀 합격하는 편이긴 하죠. 한양대는 2023학년도에 일반고 학생 비율이 굉장히 올라서 55%예요. 합격하는 절반만 일반고고 절반은 특목자사고 학생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한 학생들은 내신만 가지고 지원하면 굉장히 필패할 수 있고요. 한양대가 삼포도를 2021학년도 때만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2021학년도 때 삼포도를 가져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희대보다도 훨씬 더 레인지가 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모집 단위 학생들은 일반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모집 단위는 자사고 또는 외고국제고라고 보시면 되고 5, 6등급 때는 외고국제고와 영과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내신이 다 합쳐진 것이 한양대가 발표하는 입결 평균이기 때문에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할 때는 1점 중후반에서 2점 초반 정도의 내신을 가지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균관대에는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으로 이원화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발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계열 모집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학과 모집에서 특목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선발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입결표를 보더라도 계열 모집 같은 경우에는 1점 후반에서 2점 초반대 내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과 모집 같은 경우에는 특목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이제 합격하는 경우로 인해서 입결의 레인지가 굉장히 많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과 모집 같은 경우에는 2점 초반의 내신을 보여주는 인문 계열도 있지만 3점 중반의 내신을 보여주는 레인지도 있고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1점 중반에서 3점대까지 입결을 보여주는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1점 중반에서 2점 초반의 내신에서 높은 학업 역량과 탐구 역량을 보인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고 있으니까 꼭 그렇게 유념하시면서 지원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서강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서강대 종합전형의 좀 일반고 학생들의 지원 패턴을 좀 예상을 해보자면 서강대 학생부 교과와 종합을 동시에 지원한 학생들이 예년보다 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강대 교과전의 수능 최저가 대폭 완화가 됐단 말이죠. 충족률이 거의 한 70% 이상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수능 최저가 무서워서 지원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교과전형도 지원을 하면서 종합전형도 동시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은 하게 되고요. 입결이 소폭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입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문계열은 2점 초중반대 내신의 평균을 보이고 자연계열은 1점 후반대 내신을 보인단 말이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높은 만큼 한 1점 후반에서 2점 극초반의 내신에서 본인의 학생부를 좀 보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반고의 내신 2점 초중반대 인문계열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편인데 그거는 조금 좀 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의 학생부를 좀 면밀히 파악을 하면서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고려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업부 수형과 계열적 합형으로 이제 구분해서 선발하고 있고요. 학업부 수형은 인문 4합 7, 자연 4합 8의 수능 최저를 갖고 있었고 계열적 합형은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학업부 수형을 좀 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1점 중반부터 이제 1점 후반 정도까지 학생들이 이제 대거 지원을 하는데 학업부 수형의 이제 특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능 최저를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도사리고 있는 높은 벽에 재시문 면접을 접근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에서 보통 판별이 납니다. 이 계열적 가평이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를 두려워하는 일반고 학생들이 이제 무턱대고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문 계열의 4명 중에 3명, 자연 계열의 5명 중에 4명은 특목자석 학생들입니다. 수능 최저가 무서워서 지원을 하는 경우는 추천은 절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학업우수 전형의 중복 지원이 올해부터는 금지입니다. 그러면 가장 고민이 되는 지점이 이제 내신 한 1.7 정도를 갖고선 내가 교과 전형을 지원해야 되나 이제 종합 전형을 지원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많이 있을 텐데요. 자연 계열 학생이라면 서울대 첨단융합학부라는 곳이 이제 신설이 돼서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쪽으로 빨리 올라가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을 것이라 내가 1.7 정도의 내신에 학생부 종합전형 학업우수형 지원도 수능 최저가 충족이 가능하다면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세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활동우수형과 국제고, 국내고 전형으로 나눠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두 전형 모두 이제 수능 최저가 존재합니다. 활동우수 같은 경우에는 영어 3등급 필수에 인문은 2합 4, 자연은 이제 2합 5. 반면에 국제형 전형은 영어 1등급 필수입니다. 영어 1등급에 2합 4니까 3합 5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능 영어 역량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복 지원을 조금 완화시켰어요. 완화시켰다는 건 이 활동우수형과 국제형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반길 사항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은 조금 지원을 좀 유의해봐야 될 것 같고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 충족률이 활동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80%를 넘어가고 국제형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가 되니까 학생부와 재시문 면접에서 변별력을 좀 더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면접도 고려대와 마찬가지로 이제 재시문 면접이기 때문에 이 재시문 면접에 잘 접근을 해서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고 학생들 지원의 유의사항 최상위 학교인 것만큼 그런 거 없습니다. 극강의 내신, 극강의 학생부, 수능 최저 충족, 재시문 면접까지 접근 이 4가지 모든 요소를 충족한 학생들만이 연세대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에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일반 전형 두 가지로 나눠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대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이슈는 서울대가 작년까지는 수능 응시 영역에 과탐2 한 과목을 반드시 응시를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올해 그것을 이제 풀어버렸거든요. 작년까지는 굉장히 극강의 내신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과탐2 과목의 공부에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면서 이 지역균형 전형 추천 카드를 포기를 하고 메디컬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올해는 그런 학생들이 서울대라는 카드를 무조건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경쟁률도 소폭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건 이제 과탐2 과목 필수 응시를 풀어버리면서 이제 모집 단위별로 필수 응시해야 되는 수능 과목을 제시를 했어요. 문제는 이제 유형 2-1이죠. 유형 2-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과대학이라든지 농생대학교도 여러 가지 모집 단위가 있는데 해당 모집 단위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 또는 화학을 반드시 응시해야 되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을 뒤흔드는 변화가 있죠. 첨단융합학부가 신설이 됩니다. 218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순증한 겁니다. 그중 148명이 수시고 지역균형 전형이 30명, 그다음에 일반 전형이 98명이나 모집을 해요. 인기는 굉장히 좀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지역균형 30명에서도 극강의 내신을 갖고 있는 학생들, 극강의 또 학생부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좀 지원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98명이나 늘어났기 때문에 영과고 학생들의 타겟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전형입니다. 100% 가까이 일반고 학생들이 들어가고 있고 반면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합격생 비율이 30% 이하로 뚝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전형이기도 합니다. 극강의 내신, 극강의 학생부, 극강의 면접 역량 등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은 아까 조심해야 될 것처럼 과탐2 과목 응시가 풀렸다라는 것 조심하시고 제시한 이수 기준에 충족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위 10개 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지난 입결, 그다음에 올해 변동사항, 예측까지, 지원 주의사항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수시 지원을 코앞에 두고 매일매일 생각이 좀 바뀔 겁니다. 이 매일매일의 고민들이 사실은 옥매거나 아니면 입시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상황에서 충실히 할 거는 학생부를 최종 꼼꼼하게 마무리하는 것과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한 또는 정시까지 바라보기 위한 수능 역량을 높이는 것이지 매일매일 그렇게 고민을 해서 원서가 크게 바뀐다거나 아니면 합격률을 깊이 높인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마음을 좀 놓고 수시 지원 때까지 또 유니브 클래스의 좋은 정보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큰 무리 없이 합격할 것이니까 지금 주어진 것을 몰입하면서 충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의 강석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